안녕하세요. 재테크 마술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에 개정되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취득세,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세, 그 다음에 대출,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에 관해서 총 4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 4가지 다 2022년도에 되게 논란이 됐던 또 이슈가 됐던 항목들이에요. 그럼 요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취득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해준다. 자, 우리가 22년도에 특히 조정 대상 지역 기준으로 취득세를 다주택자들에 한해서 엄청나게 중과를 했었어요. 기본세율에서.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 자,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규제가 늘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 둘 다 무관하게 1에서 3%로 기본세율로 간다. 근데 이제 문제는 2주택자부터 문제가 됐었죠. 특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자는 8%까지 1에서 3%에서 8%까지 중과를 했었는데 다시 완화를 해줘가지고 1에서 3%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그다음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자도 1에서 3%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3주택 이상, 그러니까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12%까지 중과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절반으로 6%로 낮춰준다. 그다음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도 3주택자는 8%까지 중과를 했었는데 절반인 4%까지 규제 완화를 해준다. 자, 그다음 법인에서 굉장히 주택 투기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법인세 규제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인 취득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 무관하게 12%까지 중과를 했던 거에 대해서 절반인 6%까지 낮춰준다. 물론 4주택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6%까지 절반으로 규제 완화를 해줬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증여취득세 기준이 변경이 돼요. 우리가 세금을 하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증여취득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이 된다. 즉 기준이 금액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증여세가 대폭 증가가 될 것이다. 또한 증여취득세 2월 과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이 되니 증여계획이 23년도에 증여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세에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소득과 주택 가격 무관하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를 해준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2년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하니 자, 23년도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실 계획이실 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취득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도세 중과배제 기한 연장. 자, 연장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22년도 5월 10일부터 23년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배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기재부에서 22년도에 발표를 했었죠. 그 완화된 거를 23년도 5월까지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을 해주겠다. 1년 더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요게 뭐냐면 어떤 거를 그럼 중과배제를 해주겠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영상을 보시면 2022년도 양도세, 양도소득세 개편안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어떤 점을 완화를 해줬냐,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냐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23년도 5월까지 중과배제를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항은 23년도 7월 달에 구체적 개편안이 발표를 한다고 하니 그때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양도세에서 자,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또 완화를 해준다. 또 우리가 완화 얘기가 많이 나오니 좋은 내용인데요. 자, 그게 뭐냐?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유한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 중과세를 엄청나게 했었죠. 양도세에 대해서. 자,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 70%를 중과를 했었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 60%를 중과를 해줬는데 각각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 70%에서 45%로 중과세를 완화를 해주고요. 자,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해서 6에서 45%로 일반 세율로 완화를 해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적용 시기 같은 경우는 추후에 발표한다고 하니 또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출. 자, 대출 규제 완화. 자, 대출이 어떻게 바뀌냐? 일단 LTV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LTV 규제. 일단은 무주택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별로 규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규제 지역부터 알아보면은 자, 무주택 1주택자의 규제 지역에서 LTV는 현행 20%에서 50% 사이 구간에 있는데 자, 개선돼서 23년도부터는 50% 단일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무주택 1주택자의 비규제 지역의 LTV는 70%인데 개선된 것도 70%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LTV 규제가 심했었죠. 그게 중요한데, 자, 다주택자들은 규제 지역에서 LTV가 0%로 아예 대출이 안 됐었죠. 자, 근데 개선돼서 30%까지 허용이 된다.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60%에서 60%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다주택자들의 규제 지역에서의 LTV 규제였는데 그게 0%에서 30%까지 허용이 된다. 이제 다주택자들도 규제 지역에서 LTV가 30%까지 나온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자, 15억 초과 아파트 고가 주택이라고 하는데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에 관해서 투기과열 지구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이 원래는 안 됐었죠. 좀 안 되는데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허용을 해준다라는 내용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임대사업자에 관해서 어떻게 바뀌냐. 자, 일단은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해집니다. 이 내용이 뭐냐.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임대사업자에서 단기 4년짜리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없어요. 이제 단기 4년짜리는 아예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 10년짜리 하나 남았었는데, 자, 거기서 중에서도, 자,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됐었어요. 등록을 하면 할 수 없게 폐지가 됐었는데, 이제 아파트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이 뭐냐? 자, 조건이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의 아파트를 주택임대사업자로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제 세금이에요. 세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요러요러한 세금 혜택을 해주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주택임대사업자로 투기를 한다고 또 안 해줬다가 다시 2023년도에 그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자, 첫 번째 취득세 관해서 일단 취득세에서 분양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60제곱미터 이하는 200만 원 초과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관해서는 85% 감면을 해주고요. 2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65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사이 있는 주택은 취득세 50%를 감면을 해줍니다. 야, 조건이 뭐냐? 취득가액 조건이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관해서 취득세를 감면을 해준다, 혜택을 주겠다 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 생겼어요. 자, 우리가 장기임대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임대 기간 10년이 있었는데 그거를 15년으로 임대기간을 의무 임대기간을 연장 시 자,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해줘요. 원래 6억 이하, 그다음 3억 이하였는데 이제 수도권 9억, 그다음 비수도권 6억으로 금액을 또 완화를 해준다. 자, 이렇게 취득세 혜택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종부세. 우리가 종부세 주택수 합산됐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내 규제를 해가지고 이제 합산을 하겠다. 이제 임대주택도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다시 주택수 합산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배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 지역 내 합산 배제 가능해진다. 자,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또 22년도에 또 법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했었죠. 법인의 이름으로 자, 찰세를 하기 위해 또 투기를 하기 위해 엄청나게 주택에 대해서 주택 가격도 상승을 시켜놓고 법인들이 규제가 많았었는데 이제 법인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어떻게 바뀌냐? 자, 법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추가과세를 배제를 해주겠다. 어떻게 추가과세를 했었냐? 양도차익의 20%까지 기본 세금 말고도 양도차익의 20%까지 세금을 중과세를 했었는데 추가과세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법인도 배제를 해주겠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네 번째 양도세. 우리가 양도세에 대해서 제일 논란이 많았었어요. 저한테 문의를 해주신 주택임대사업자분들도 양도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게 뭐냐? 원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주택수에서 배제를 해줬어요. 양도세에 대해서. 근데 다시 갑자기 규제를 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주택수에 이제 들어간다. 등록임대주택도 이제 주택수에서 포함되니 중과세를 하겠다. 요거였는데 다시 주택수 합산해서 배제를 해주겠다. 이제 임대주택은 주택수 합산해서 없애주겠다, 배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었고 또한 양도세율 중과도 배제를 해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정지역 중과 배제도 가능해졌다.
또 건설형 같은 경우는 장특공제 70%도 해주겠다. 저 이렇게 완화를 해줬습니다. 다시. 자, 이 세금 조건들이, 그래서 이 세금들의 또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자, 다시 설명드리면, 자, 매입 임대에서는 수도권 6억, 그다음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자, 혜택을 준다 요 말이고요. 또 건설 임대 같은 경우도 자,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자, 2호 이상 등록 임대를 할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소득세, 마지막으로 소득세. 자, 소형주택 소득세 세액 감면을 연장해 주겠다. 그래서 25년도 말까지 자, 주택 1호는 75%, 그다음에 2호 이상은 50%까지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에 대해서 자,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제일 큰 이슈가 됐던 거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양도세의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도 양도세,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된다 해서 다주택자로 중과를 했었는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에서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주겠다. 요게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도에 개정되는 총 4가지 사항, 취득세, 양도세, 대출, 그리고 임대사업자 총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자, 23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시거나 양도하실 분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년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테크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